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탄핵 정국 국면에서 오늘 아침에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조금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선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직전부터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현장 볼 텐데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쓴소리 할 때는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잘한 일 했을 때는 또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그야말로 기자 간담회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주제를 특별히 제안을 하거나 특별히 섹션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끌지 않게 좀 가급적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뒤에 분들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고 이렇게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죠. 예,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님. 예. 예. 그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이 좀 안정됐다고 그리고 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 평가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 당이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 또 거기에 이어지는 당 내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비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시절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 여당으로서 그 내부에서 이 사사건건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혹은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이슈를 두고 그 내부에서 어떤 다툼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마 그 중간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을 평소부터 지지했던 분들도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해소가 되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래서는 이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그래도 대한민국께서 안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밝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은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 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좀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는 그 현재의 어떤 불안한 상황에 대한 걱정에서 오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의 퍼포먼스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들으셨는데 일단 지지율 관련해서는 자막 보시는 것처럼 야당의 행태가 들어가면 힘 모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을 좀 해소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 발언 때는 어떤 얘기했죠?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최근에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 이 계엄 직후에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최근 당의 지지율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당이 안정되고 화합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이 안정되고 화합해야지 제대로 된 변화나 쇄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까지는 당의 화합 과정이었고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매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이 편향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민생 경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 간담회까지 짤막하게 한번 봤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 기자, 자, 오늘부터는 탄핵 재판이 처음으로 오전부터 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5차 변론까지는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앞으로 남은 8차 변론까지는 모두 4시간 앞당겨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4분쯤 이곳 헌재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5차 변론은 약 7시간가량 심리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도 거진 밤 10시가 돼서야 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3시 반에 예정된 만큼 변론도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증인들의 면면도 굉장히 좀 관심인데 증인들 그리고 주요 쟁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5차 변론 때에 이어 오늘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조금 전 10시 20분쯤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반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섭니다. 이 중 곽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차 변론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변론 때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반대로 곽 전 사령관은 입을 열지도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양심 선언을 해 주목받았던 김 단장과 야당의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는 박수석의 증언도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이철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일단 오늘부터 현재 변론이 종일 집중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윤 전 기자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그리고 증인들 간에 굉장히 좀 불꽃이 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아무래도 핵심은 이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지금 증인으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계엄 당일에 국회에 있었던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한 지휘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월 9일에 이 지휘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이 707 특임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 출동과 봉쇄 그리고 본관 창문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하도록 한 지시의 주체가 모두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현태 이 특임단장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는지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양심 선언을 한 이후에 이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 나섰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안규백 그 당시 국방위 위원장이 본인을 왜 국회 회의장에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체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김 단장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 김 단장에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지금 묻고 있고 네. 김 단장은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단장 오늘 재판에 들어갈 때의 모습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먼저 보시죠. 오늘 그 재판장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되게 다 증언할 계획이고 사전에 뭐 질문지를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부대원들이 이용당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입장을 오늘도 밝힐 예정이신지. 현재 뭐 신문 그 지리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언급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제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을 해서도 같은 증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끌어내라,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말들이 좀 오갔고 그게 또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 대상을 두고도 분분히 의견이 있어서 이 중심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있었는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다르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강전혜 대변인 일단 앞서 그제 현재에서는 이진우, 여인영 이 두 전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과 대면에서는 종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보여서 왔는 게 사실인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오후 2시로 지금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김영현 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조금 아까 나온 김현태 707 단장에게 지시를 한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곽종근 사령관은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저께 국회에 출석을 해서도 그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이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속보 중에 헌재 재판에서 김현태 단장이 조금 전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요원도 끌어내고 의원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김병주 의원, 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에 있어서는 요원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국회의원이죠. 의원이죠 하면서 점점 요원이 아니라 의원으로 이야기를 한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제 국회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의원을 빼내라는 것이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그 국회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지금 김현태 707 단장이 오전에 증인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변호인들과 그리고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진술들이 조금 번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김정욱 행정관님 일단 뭐 말들이 서로 달라서 지금 정리해 주셨지만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오후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가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일단은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증언이 뭐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신빙성이 높아지겠지만 혹시 오후에 이 김현태 단장과 오후에 곽종근 사령관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고 한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에게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유리한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 의하면 그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진술 내용과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진술 내용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진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게 되면 소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가담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내용 자체가 검찰이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4일 날 00시 30분입니다.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네. 진술 내용이 아니고요. 자, 본관으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이게 00시 30분입니다. 00시 39분에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라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00시 10분 경에는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야,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이런 내용들의 통화 녹취 내용이 있어요. 네. 정답 이런 지시사항이 어떻게 왔을 거냐? 맨 처음에 대통령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소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특전사령관이 707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특임단장이 현장에 지휘를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그대로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통화 녹취에 등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특임단장이 얘기했던 진술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란죄에 개입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런 녹취록 같은 증거들이 밖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소위 곽 특전사령관 아니 특임단장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뭐 곽종근 사령관이 그 기존과 다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양상이 변할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위 자체에 대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공소장이나 검찰의 공소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현태 707 단장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도 어쨌든 여기에서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본인에게 어떤 유리하게 뭐 끌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기자회견을 본인이 자처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산 앞에 길거리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용산의 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눈물을 보이고 네. 그때 사실 놀라웠었던 게 707이라는 이 부대 자체가 실상은 북한의 수뇌부를 나중에 이제 비상시에 타격을 하기 위한 네. 것이었기 때문에 707 단장이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거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본인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김현태 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거나 거짓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께 이진우 그 사령관이 나와서도 한 이야기가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본인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구속 기소를 바로 그때 뭐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무리하지 않다고 한 게 충분히 수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이나 뭐 여인영 사령관 그리고 오늘 지금 오전에 있는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됐다거나 국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헌재에서는 수사 기록을 이미 다 확보를 해서 증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정황들을 봤을 때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요. 단장이 상충된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이 지시를 받고 하위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네. 상황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에 본인이 가담한 것으로 네. 얘기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뭘 했냐. 계엄 당시 국회 봉쇄 건물 확보 지시는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회를 봉쇄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헌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비상계엄을 제기했을 때 국회는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죄 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소위 국회 봉쇄나 건물 확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두 가지 상충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곽정근에게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 받았다 이렇게 네. 또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고 있군요. 기사 내용도 또 다르게 네. 나온 내용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 이른바 용산 출신 참모들이 현재 윤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정 기자, 일단은 윤 대통령에게 용산 출신 참모들이 어쨌든 힘을 보태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강명구 그리고 조지현 의원이 지금 방청하고 있는데요. 네. 여당 의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두 의원 모두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인연을 맺어서요. 네. 대통령실 참모를 지냈고 또 지난해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 그리고 경북 경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일은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에 나서는데요. 윤 의원은 접견에 대해서 안 찾아뵙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게 뭐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 지도부 자격으로 가느냐, 아니 개인 자격 지도부 자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뭐 이것을 뭐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투톱에 이어서 의원들 2명도 일단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이런 내용인데, 강전의 대변인님,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유착돼 가는 모습이 좀 좋을 거라 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 지금 이 모습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 개인 자격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구치소에 지금 뭐 영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원래 헌법에 있어서 본인이 그 구속이 되어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친교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는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초반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적인 면회를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언론에 저는 보도될 일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는데 그때 공수처에서 면회 금지 그리고 서신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과도하게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 접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나오면서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의원들 더 많이 간다 그러죠? 그죠? 오늘 지금 당 대표급 두 분인가 세 분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괜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오히려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공연한 현실적으로 논란이요? 지금 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도 지금 이 다른 지금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한가하게 담소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윤 대통령 이제 뭐 접견을 많이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이런 모습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계 아령과 옥바라지의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군요. 예, 뭐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면회를 가면서 뭐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동시에 가는데 어떻게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우 비겁합니다. 오히려 그냥 당 차원에서 본인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면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모든 수뇌부들이 저희 내란의 우두머리 범죄로 구속돼 있는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국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그 국회에 총과 장갑차를 보낸 내란 우두머리를 위해서 면회를 가는 행위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조기 재선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이 보더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좀 극우화돼가는 모습들, 저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을 좁히는 형태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정확한 좀 고민을 하면서 중도화 전략 또는 극우화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조기 대선에서 매우 불리한 양상으로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중도층으로 확장을 원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이 인물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는 모습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많이 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었죠. 오르내렸는데 어떤 얘기 했었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네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검토를 후보께서도 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좀 공감대를 이루는 좀 장면이 지금 나왔는데 일단 윤정 기자, 일단 황 전 총리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선임계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황 전 총리는 오늘 지금 탄핵 재판에도 출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직후까지만 해도 이 변호사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해 12월 27일까지만 해도 이 선임된 변호사가 3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도 안 이후에 하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지금 변호인단 규모가 점차 늘어났고요. 또 초반에는 뭐 서울대 동문이라든지 검사 출신 이렇게 좀 원래 알던 사람들이 줄을 이뤘지만 네. 최근에는 40대 젊은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면서 변호인단 구성도 좀 다양해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김종욱 행정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만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고 해서 변호인단 꾸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늘고 늘어서 19명까지 변호인단이 늘어났다는 건데 보니까 또 이 80년대생도 변호인사도 참가하고 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참가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내용 보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죠? 강물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여기 합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지지율이 허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황교안이라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할 것인가? 근데 예를 들면 법원에서 162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기각하고 패소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공모물로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했던 세대 포이론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 30대와 네. 그다음에 60, 70대의 지지율을 통해서 세대 포이를 하다 보면 어쩌면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쪽의 변호인단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20, 30대의 지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내란 범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 범죄에 대해서 누가 수사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검찰, 경찰이 다 수사를 해서 구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 극우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정권 교체에서 정권 유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제가 볼 때는 달 그림자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지금 조금 전 모습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으로 참석한 모습 대신 판정입니다.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강전의 대변인님 일단은
변호인들이 꺼려하다가 약간 탄핵 국면이 좀 분위기가 좀 기류가 좀 바뀌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변호인단이? 필요하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네. 증인 신문을 한번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료 조사라든지 그 문구들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선임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 이런 변호사들이 의미가 있는 게 네.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오랫동안 뭐 검찰총장 출신이라든지 오랫동안 그 함께 해왔었던 가까운 분들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지금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이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소송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으로서 합류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저께 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때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조금 봤을 때 비밀번호가 1, 2, 3, 4, 5 이런 형태로 굉장히 허술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보다는 선거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